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페이징에 관련된 힌트를 좀 드렸고,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기능을 못 만드셨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항상 중요한 건 코드를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 진짜 값진 경험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리스트 서블릿 이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좀 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거 바로 밑에다가 쿼리를 날리기 전에 처리를 할 겁니다. 왜 쿼리를 날리기 전에 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물음표 뚫어주고 치환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쿼리를 날리기 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 이 녀석한테 1이라는 값을 넣어 놓을 겁니다. 이 1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우리가 현재 페이지 번호 요청에다가 파라미터로 넘겨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메인에서 리스트를 딱 눌렀을 때 이때는 따로 파라미터 없어도 그냥 1페이지 나오면 되죠. 애초에 여기 이거 눌렀을 때 뭐 2페이지 나와라 3페이지 나와라 사용자가 그거 요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 딱 눌렀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리스트가 나오는데 1페이지가 나오면 돼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다가 한 것처럼 기본 값을 아예 1로 잡아놓고 이 페이지라는 변수를 제가 현재 페이지 번호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파라미터 세팅 안 했을 때 그냥 알아서 1로 세팅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값 세팅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진행을 할때 지금 하는 방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때 할 방식과 지금 하는 방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좀 유지를 할 거라서 일단 기본값 세팅한 거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조건으로 검증할 겁니다. 뭘 검증할 거냐면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페이지라는 녀석을 꺼내 올 건데 얘가 널이 아니면 이란 조건을 줄 거예요. 근데 얘가 널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페이지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이 세팅이 됐다는 얘기겠죠? 요청 주소에다가 여기에 페이지 뭐 값이야 어찌됐건 일단 이 페이지라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널이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면 공백이었죠? 근데 우린 지금 널 검증한 거니까 이게 없는 경우를 지금 체크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있는 경우죠? 널이 아니면이니까 그렇게 체크를 한 건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검증 하나 더 할 거예요. 여기서는 엔드 연산자를 쓸 겁니다. 없는 경우에 기본값을 정해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전에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경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기본값은 이미 정했고요. 있는 경우에 어떠한 처리를 하기 위해 엔드 연산자를 썼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request.get parameter 해서 여기도 페이지라는 걸 넣을 건데 자, 그 전에 제가 이걸 했었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걸 했었어요. 이거 지금은 아마 제 코드에서 지워져서 없을 텐데 그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거 처리할 때 이거 GitHub에서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서 어디서 지웠죠? 여기서 여기 살아있네요. 여기 뭐 JSP에서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널 검증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공백이랑 같냐를 물어봐서 공백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값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살짝 다르게 갈 겁니다. 근데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살짝만 달라요. 살짝만.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만큼?
그쵸? 맞아요. 자, 랭스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이만큼의 결과가 어떤 타입이다? 스트링 타입이니까.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길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녀석을 사용해서 길이가 0이냐를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를 하냐면 어, 사실상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트림이라고 하는 것까지 좀 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죠. 이건 다시 옮겨놓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거 뭐예요? 공백이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런 거 빼고 스트링으로 받아서 캐스트 이 캐스트에 get 파라미터 페이지 이렇게 한번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의미 없으니까 잠깐 빼놓고요. 이러고 얘가 어떤 결과가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페이지에다가 뭐 실제로 어떤 값을 넣어주면 여기에 1이 잘 찍혀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형변환 같은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찍어도 잘 찍혀요.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건 이 녀석이죠. 에러는 일단 없네요. 여기에 찍힌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한 칸? 찍힌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면 이 밑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볼게요. 그냥 이런 거 달아놓으면은 얘가 찍힌 거라면 이거 공백 한 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거니까 티가 좀 나겠죠? 어때요?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위아래로 감싸져 있을 거니까 차이가 확 보일 거예요, 눈으로. 서블리 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값이 들어오긴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값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드래그가 안 돼요, 지금. 분명히 뭐가 하나 찍혔긴 찍혔는데 드래그는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공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띄어쓰기를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공백 처리랑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 보세요. 띄어쓰기를 보냈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주소창에 들어가 보면 이 뒤에 더 이상 띄어쓰기는 없어요. 얘가 공백이랑 똑같은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 가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 대한 검증까지 한 거죠. 이걸 end로 엮었으니까 지금 이 조건문이 이 조건식이 참을 만나려면 페이지라고 하는 이 쿼리 스트링 이름이 존재하고 여기에 값이 비어있지 않은 상태로 뭔가는 들어왔다란 얘기겠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얘로 바꿀 건데요. 자, 얘는 지금 당연히 타입이 안 맞죠? 타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형변환을 해야 되죠. 자, 물론 여기도 디테일을 잡으려면요. 지금 이 페이지라고 하는 이 쿼리 스트링에 들어온 여기 값이 ASD 같은 거 들어오면은 숫자로 형변환 못 할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조금 까다롭게 조건을 걸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좀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스킵하고 여기를 그냥 바로 형변환을 해버릴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스킵하면서 가는 이유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걸 못 챙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이건 이제 디테일을 잡아가는 응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공부를 더 하면서 알아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페이지라는 변수는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참을 만나게 되면 이걸로 재할당을 받겠죠. 그럼 제가 지금 원한 건 이런 거예요. 페이지라는 쿼리 스트링을 여기다가 제대로 안 넘겼다. 안 넘겼다면 무조건 1이에요, 그냥. 근데 넘겼다. 값이 들어있다면
들어있던 값으로 여기에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현재 페이지 번호를 명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넣은 로직이에요. 자, 이 녀석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이것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름이 뭐 하는 녀석 같아요? 페이지에 몇 개가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물 개수,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니까. 네. 어떤 거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사실상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만들 필요조차도 없지만 그냥 만들었다. 왜냐? 나중에 이거를 뭐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하면 얘가 변수로 있었을 때 우리가 얘도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 만들 겁니다. limit from. 이 limit from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기다 쓰려고 해서 그래요. 이 리밋의 시작하는 뭐로부터 시작할 건지를 정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limit from이라고 지었어요. 이 녀석 연산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페이지에서 1을 뺄 거고요. 거기에 내가 페이지에 보여줄 아이템의 개수를 곱할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뭐 페이징 처리 이런 거 검색하시면 흔하게 나오는 연산이거든요. 얘가 왜 되는 거냐면, 자, 내가 현재 1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페이지면 우리 리밋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1페이지에 보여줄 개수 하려면 0이고 10이어야 되죠. 이걸 해야 1페이지에 보여줄 녀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페이지 1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0이죠. 0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0이죠. 전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을 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0이 잘 나왔네요. 1페이지. 그럼 2페이지 볼게요. 2. 그러면 1이죠? 1 곱하기 10은 10이죠? 2페이지 들어가려면 여기 10부터 10개 이거였죠. 3페이지 동일 20부터 10개. 연산의 결과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리밋이라고 하는 그 DB에 관련된 그 쿼리를 작성할 때 리밋 그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줄 변수의 값을 이렇게 연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변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을 넣어도 상관은 전혀 없다란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해놨을 때 나중에 이걸 파라미터로 처리를 했고 파라미터를 받은 거를 여기다 넣어줬다라고 하면 내가 20개씩 보기를 하면 얘도 알아서 개수를 세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여기다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쿼리가 끝날 게 아니라 리밋이라고 하는 쿼리 달아줘야겠죠? 그리고 물음표를 2개 열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표에 치환된 애들을 각각 limit from과 하나 더 뭐 들어가야 돼요? items in a page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날릴 거니까 얘가 받아온 article list 맵은 10개씩 끊어져서 가져오게 될 거예요. 페이지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자,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을 때 당장 우린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267부터 258까지 1페이지가 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1을 넣었다. 당연히 똑같겠죠? 그리고 페이지 2 넣었다. 257부터 248까지. 또 뭐 페이지 한 15 넣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몇 번이어야 된다고요? 27번이죠. 어때요? 10개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페이지 번호에 맞게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밋에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으니까 뭐 대충 26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순차적으로 올라갔을 거니까. 그럼 1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까지만 가져오고 끝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까지는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버튼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1부터 뭐 10까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이거 개수 제한 같은 거 신경 안 쓸 거고요. 전체 개수를 다 가져와 볼 겁니다. 쉽게 접근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페이지 개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 페이지에다가 실제로 버튼 만드는 거야 A 태그로 그냥 만들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 테이블의 밑에다가 메인으로 돌아가기에 보다 더 밑에다가 뭐야 왜 안 돼? 10 에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버튼 10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왜 10개 나와요? 제가 10개 달아놨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href에 제가 지금 물음표부터 달아놨죠. 애초에 우리 href에 넣을 때 우리가 현재 지금 리스트였으니까 만약에 디테일로 가야 된다. 그럼 앞에 있는 아티클이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디테일만 달아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그 리스트조차도 안 달았네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으면 지금 요청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 달고 파라미터만 추가한 형태가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현재 페이지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을 누르면 1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물음표 전에 있는 요청 URL 매핑 쪽이 아예 언급된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URL 매핑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뒤에 쿼리 스트링만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7번, 뭐 8번, 10번 다 잘 이동해요.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여기도 잘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바뀌어라. 자, 이러면 27번까지 잘 가거든요?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게시물이 늘었대요. 그럼 우리 이거 와서 이거 더 늘려줄 거예요? 이건 말 안 되죠. 그렇죠? 얘가 알아서 계산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페이지 개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반복문을 돌릴 수 있을 거니까. 반복문에서 이 전체 페이지 개수는 어디에 사용이 되겠어요? 종료 조건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저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 넣어 줄 겁니다. 이 녀석을 연산한 결과도 결국에는 담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이걸 먼저 해야겠군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전체 게시글 개수. 그쵸? 이거 데이터베이스 안 갔다 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하고 갔다 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얘를 올립시다. 굳이 상관은 없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 녀석을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운트 쿼리 세팅해주고 여기서 SQL이라고 하는 변수가 제할당 받기 전에 날려줄 겁니다. 셀렉트 로우스로 날릴 게 아니라 얘는 셀렉트 로우 인트 밸류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왜냐면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는 숫자로 받아올 거니까 개수를 받아올 거니까 이 녀석을 total cmt 그냥 카운트 토탈 카운트 정도의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받아주고요. 자, 이 녀석 찾았어요. 전체 게시글 개수.
이 쿼리를 얘가 날려줄 거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얘한테 넣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얘를 안 거예요. 얘는 누가 알고 있어요?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그죠? 그럼 연산할 수 있겠네요? 연산의 결과를 토탈 페이지 cnt 정도로 하나 달아주고요. 이거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얘 넣고 여기다가 얘를 넣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연산의 결과는 눈으로 다 확인을 했었으니까 따로 검증하지 않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필요한 건 서블릿이에요. 얘를 누가 알아야 돼요? 결국에 얘가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고, 넘겨준다라는 행위는 이렇게 리퀘스트에 세팅하는 행위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개 세팅 가능한 겁니다. 키랑 밸류로 세팅을 하는 거니까 키가 중복되지만 않으면 여러 개 세팅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일부러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 얘는 뭐 할 거냐면 이거 넘길 거예요. 이거. 이 페이지 어떤 역할이었다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알기 위한 역할이었다고 했어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근데 왜 필요한지는 이제 JSP로 넘어가서 코드 적는 걸 보시면 당연히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잠깐만 이렇게 놓고요. 자, 보세요. 저 지금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몇 번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알 수는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연산해보면 돼요. 어느 세월에 그 연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변화가 똑같으니까죠. 현재 페이지 번호를 JSP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골라놓은 페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제가 지금 21번에 있거든요. 이 21번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얘를 안 보여드렸던 건데 21번에 있으니까 얘가 뭐 색깔이 다른 색깔로 간다든지 아니면 얘 혼자 글자가 좀 커진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미 21번에 와 있으니 얘는 선택할 수 있는 요소에서 분리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효과를 줘야만 이 녀석이 내가 지금 고른 페이지가 21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JSP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물론 파라미터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2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람점 뭐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방식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A 태그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전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넘겨준 이 서블릿에서 넘겨준 녀석들을 활용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만 하겠죠? 일단 이 녀석들을 여기서 사용을 하려면 이쪽에서 꺼내야죠. 자, 인트 일단은 이렇게 써서 보여드릴게요. 리퀘스트에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여기에는 뭐 페이지가 들어올 거다 하나 만들어주고 인트. 근데 여기 이제 당연히 형변환 때문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해보죠. 토탈 이름이 뭘로 넘어왔죠? 토탈 페이지 cnt. 이렇게 얘네를 꺼낼 겁니다. 여기 지금 형변환이 필요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set attribute를 했으면 이제 밸류 값을 매칭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오브젝트로 들어올 거니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변수 쪽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이거 마우스 올려보면 duplicate local variable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지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은 이 해당 JSP 파일 안에서 저 처음 만들었어요. 만든 적 없어요. 여기 페이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서블릿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 똑같은 이름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페이지는 왜 안 되냐면 JSP 안에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변수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JSP 안에서 이 녀석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쵸? 얘를 찾아서 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름 바꾸면 돼요. 변수 이름 겹쳐서 못 쓴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게 일단 가장 쉬운 거고, 만약에 이 녀석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뭔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기능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알아보고 나서 쓸 수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지금 순수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변수를 바꿔놓고 갈 겁니다. 이름을. 이 C는 커렌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일단 꺼내놨고요. 꺼내놨으니까 당연히 밑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반복문 쓸 거예요. 스크립트를 열어주고요. 또 int i는 몇부터 돌아야 돼요? 일단 1부터 돌아야죠. 왜냐면 페이징 번호에 0번이나 음수는 없어요. 일단 1부터 돌게끔 할 거예요. 그럼 i가 누구보다 제가 아까 전체 페이지 개수가 종료 조건에 쓰일 거라고 했었어요. 우리 지금 27번까지 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수 이름이 이게 맞나? 애매할 때는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을 때까지가 아니라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래야 얘가 갖고 있는 27까지 돌아줄 거니까. 그 다음에 i는 1씩 증가.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릿 하나 더 열고 중괄호 닫아주고요. 중괄호를 안 열었군요. 여기 이렇게. 자, 이 반복문이 돌 때 이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 뭐였다고요? 우리가 a 태그를 만들어야 돼요. 이 a 태그한테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i 들어가야죠. 근데 이 i 여기에 i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그냥 스크립트릿에 감싸져 있지 않은 상태로 i니까 텍스트 i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스크립트릿 열어서 i 넣어주고, 그 다음에 href에는 뭐 넣어야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여기엔 뭐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똑같이 i 들어가야죠. a 태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1이에요. 근데 얘가 2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숫자고 얘가 실제로 이동할 숫자인데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나는 2번을 눌렀는데 갑자기 3번 페이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보면 아까랑 결과는 똑같아요. 왜? 아까 제가 27까지 찍어 놨었으니까. 근데 반복문을 통해서 이게 알아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게시물을 늘립니다. 대충 봐도 3개씩 제가 한 대여섯 번 이상 눌렀으니까 최종 페이지 개수가 좀 변했어야 되겠죠? 어때요? 잘 변하죠? 이제는 우리가 수동으로 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자동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되면 된 대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끔 변수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해서 현재 페이지, 제가 지금 21번인데 21번이라고 하는 애를 좀 부각을 시켜줄 겁니다.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자, 클래스를 열었고요. 이 클래스한테 스크립트렛을 사용해서 자바 문법으로 이런 걸 넣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스크립트릿 안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인지하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코드긴 하겠지만, 자, 얘는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죠? 자바에서 사용 가능한 3항 연산자예요. 3항 연산자. 이 3항 연산자는 뭘 하는 애냐면요. 자, 첫 번째 조건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 물음표가 나왔죠? 자, 이 조건이 참이면 이걸로 처리해.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걸로 처리해.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말인데 이 코드랑 이 한 줄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편해요? 얘가 편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지선다의 경우에는 이 사망연산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조건식을 좀 더 편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간단해요 진짜. 얘가 이 조건이 참이면 얘야, 거짓이면 얘야. 이게 전부예요. 그럼 제가 이 녀석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지금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커렌트 페이지, 얘가 이제 현재 페이지 그 서블릿 쪽에서 넘어온 데이터죠. 넘어온 데이터랑 이 i, 현재 반복문이 돌고 있는 이 i랑 같으면 레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자리에 남길 거예요. 같지 않으면 공백으로 남긴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 문자가 어디에 남아요? 클래스에 남아요. 자, 보세요. 컨트롤 U로 코드를 까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클래스 다 비어있죠. 왜냐면 커런트 페이지랑 i랑 같지 않은 상황일 거니까 얘네들은. 근데 요 밑에서 21번 같죠? 그럼 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갔네요. 얘만 갖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레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얘만 골라서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할 겁니다. HTML 문서 안에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되겠지? 우리가 CSS를 여기다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얘도 여기 들어오는 애거든요. 여기에 스크립트가 원래 이쪽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CSS 스타일도요. 원래는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분리시켜서 작업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던 거고 실제로 코드에는 이 위에 헤드 자리에 스타일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도 스크립트랑 마찬가지로 바디에다가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노란 줄은 떠요. 얘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는 하는데 기능은 잘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쓰면 안 되고 타입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에서 이 타입이라는 속성을 열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텍스트는 내가 CSS로 볼 거야 라고 넣어줘야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CSS처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점 페이징 의 자식으로 있는 점 레드 이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뭐 레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 여기가 되죠. 1.25 rem 이런 거 준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있죠? 이 상황에서 이 녀석만 골랐어요. 이 녀석이 부모로 있는 div를 골라서 그 녀석의 자식인 얘를 고른 거니까 그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티가 나죠? 옮기면 옮긴 대로 티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스타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요소에서 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선택할 수 있는 요소에서 뺀다라는 건 지금 여기다 걸었던 이 조건을 밖으로 빼서요. 그냥 if 조건을 열면 돼요. 열어놓고 그 안에서 current page랑 현재 i, 반복되고 있는 i의 값이 같지 않으면 그때는 a 태그로 만들면 되고요. 같으면 뭐 스판 태그 같은 거 해서 만들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도 물론 끊어줘야 되긴 돼요. 네, 이렇게 끊으면 헷갈리시긴 할 텐데 일단 이거는 돌려놓을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가자. 저도 이렇게 쓰려면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지금 이제 이걸로 바꿨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검은색에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밑줄도 사라졌고요. 스판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좀 보기 쉽게만 바꿔보자면 스판을 못 골랐나? 됐다. 아직도 적용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으면서도 글자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상관은 없어요. 뭘 쓰든지 간에. 근데 이렇게 쓰려면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 구조 맞추는 게 사실 저도 줄바꿈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잘 안 쓰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진짜로 페이징 처리를 할 때는 선택할 수 없는 요소로 만드는 게 좀 더 깔끔한 거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얘는 또 누를 수 있잖아요. 사실 불필요한 행위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노멀라이징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이렇게 안 할 거고 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부각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기본적인 페이징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 페이징 처리는 아직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거 한 페이지에 페이지 넘버를 이렇게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33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봐줄 만한 거지. 이거 게시물 한 20만 개 정도만 가잖아요? 그럼 10개씩 보여주면 이거 넘버만 뭐 만 개 이상 가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 넘버가 스크롤이 생겨서 저 밑에 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내일 수업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그렇게 늘려놓고 이 문제점을 눈으로 직시하고 그리고 이 페이징 이 번호가 나오는 지금 1부터 33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얘를 좀 줄여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내일 수업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 점점 추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해보고 나면 바로 또 스프링 부트로 넘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징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제가 커밋 남겨드릴 거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